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대북 정책 수립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늘 생생토크에서 살펴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매주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토크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북한 당국의 돈 세탁 혐의로 북한인을 미국의 법정에 세우게 됐는데요. 이에 반발하는 북한 최근 들어 미사일 도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북한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라고 선을 분명하게 긋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알벗 기자 연결됐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얼마 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북한과 관련한 언급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5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가진 첫 공식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이날 기자회견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은 뒤 얼마 안 돼 열린 것이어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묻자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특히 유엔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위반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북한 관련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미리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 예전 의원 시절, 상원의원 시절에는 또 외교위에 활동을 하면서 외교 관련 또 전문가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대통령 직을 이제 수행하면서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 북한과의 정책을 어떻게 세울지 주목이 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래서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네, 조금 전 말씀드린 기자회견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동맹국 및 협력국과 대응 방안을 협의 중이다. 그리고 또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이에 상응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건 바로 상응한 대응이라고 언급한 부분인데요. 상응한 대응이 뭐냐 하는 건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게 뭐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짐작 가능한 것은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 또는 북한을 압박할 만한 그 뭔가가 아니겠냐 하는 건데 아직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새 행정부가 출범한 지는 1월, 2월, 3월 한 꽤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북한과 관련한 정책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나올 거다, 조만간 나올 거다, 이런 정도의 그 국무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한 언론 보도가 좀 있기는 했지만은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 아직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 두어 달 정도 됐는데요. 구체적인 대북 정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되지가 않았고, 다만 얼마 전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월에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국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한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북한 쪽에서도 확인을 해준 내용입니다. 북한의 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미북 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다. 접촉 시도를 미국이 했다는 것이고 자기네들은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무시하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구상하는 대북 정책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 있으면 나올 것이다, 수주 있으면 나올 것이다, 이런 말들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 외교적으로 북한을 상대할 준비는 돼 있지만 최종적으로 비핵화가 조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 때처럼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지도자가 먼저 나서서 합의를 보고 실무진이 그 결정을 따라가는 하향식 방법이 아니라 실무진이 먼저 타당성 조사와 상대편과의 접촉을 통해서 현실성 있는 조치를 이끌어낸 뒤에 지도자가 만나는 상향식 외교 방법을 쓰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어떤 방식이 됐건 가장 큰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이고 이것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대북 정책의 핵심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싱가포르, 베트남, 그리고 판문점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났던 소위 이 하향식, 이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는 상향식의 미국 정부의 북한 접근법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전망되는 미국 새로운 행정부의 대북 정책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탄도미사일 발사도 발사지만은 31일 미국의 한 연구기관이 북한의 핵시설이 다시 가동됐다면서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핵시설에서 연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다시 북한이 그 핵시설을 재가동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요. 그것이 핵무기 제조를 위한 과정인지는 명확하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 미국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방법적인 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전통적인 외교적 방법을 이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방법이 어찌됐든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핵심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이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유엔과 또는 그 미국 자체의 제재를 계속해서 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이러한 모습에 북한은 더욱더 대화의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제재를 가할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 북한과 대화를 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느 정도까지 미국 정부가 또 제재에 채찍을 할지 아니면 대화라는 악수에 손을 내밀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이군요. 자, 오늘 생생 토크, 최근 들어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그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지 취재기자 홍알법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홍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